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물론 걱정이지만 그보다 더 겁나는 건 병원 다녀오고 나서 돌아오는 카드 명세서예요. 병보다 더 아픈 병원비. 어르신들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약 타는데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드나? 검사 한 번 받았을 뿐인데. 병원비가 왜 이리 비싸지? 하면서요. 어느 날은 약국에서 영수증을 받자마자 숨이 턱 막히고, 또 어느 날은 자식들 눈치가 보여서 병원 가는 걸 미루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살아야지. 자식들한테 부담 주긴 싫다. 그렇게 마음 다잡으며 살다 보면 병은 깊어지고 지갑은 얇아지고 참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요, 이 모든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에요. 말 그대로 1년 동안 병원비로 낸 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된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랍니다. 내가 낸 병원비를 다시 돌려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통해 돌려받으셨고 실제로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시거나 복잡할까봐 그냥 지나치고 계세요. 얼마 전 부산에 사시는 이영자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평소엔 조용히 지내시던 분인데 목소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기자 양반, 덕분에 180만 원 받았어요. 그 돈으로 손주 교복 사줬더니 애가 웃는데 내가 다 울컥했어요. 하시며 웃으시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병원비가 줄어든 것도 기쁘지만 어르신께서 그 돈으로 손주에게 기쁨을 안겨주셨다는 그 이야기가 참 따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영자 어르신처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혹은 번거로울까봐 혹은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전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병원에서조차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니 우리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알고 계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정부가 특별히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평생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오신 어르신들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병원 다녀올 때마다 쌓이는 영수증을 보며 한숨 쉬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약국에서 약 타고 나서 에이, 이거 그냥 안 먹고 말지 하며 속으로 속상해 하시는 일도 줄어들 수 있고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삶이 조금은 덜 불안해지고 덜 억울해지는 겁니다. 저는 25년 동안 어르신들 건강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취재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알았을 걸 나만 몰랐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아쉬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단 한 푼이라도 놓치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 이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설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연금 생활 중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매달 병원을 찾는 분들, 최근 수술이나 입원을 하신 분들 모두 이 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더 내셨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급받은 돈으로 손주들 옷 사주고 김장 비용으로 보태고 몇 달 미뤄뒀던 병원 검사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의 여유와 마음의 여백을 되찾는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며 지나치려 하신다면 오늘만큼은 잠시 멈추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혹시라도 이미 병원비로 지출하신 금액이 있다면
여러분도 당장 내 통장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 버튼 꾹,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어르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 우리가 병원 갈 일이 점점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혈압 때문에 내과에 들르고, 무릎이 시큰해서 정형외과에 가고, 가끔은 검진 받느라 CT도 찍고, 그때마다 이 병원비, 약값까지 합치면 도대체 얼마야? 속으로 한숨 나올 때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그 병원비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예요. 말은 좀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병원비가 1년 동안 너무 많이 나오면 그 초과한 금액은 국가에서 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요, 소득이 적은 분들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마련된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하시겠죠? 얼마 이상 내야 돌려주는 거냐? 그건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여러분이 내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몇 가지 소득 분위로 나누어요. 그리고 각 분위마다 병원비 상한액을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가장 낮은 분은 110만 원 정도, 중간 수준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 그리고 소득이 많은 분은 800만 원대까지로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그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최만수 어르신,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꾸준히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작년에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1년 동안 쓴 병원비가 얼추 370만 원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연금은 한 달에 90만 원 뿐이고 병원 한 번 다녀오면 반찬값이 줄어드니 한숨만 나왔죠. 그러다 우연히 경로당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를 들으셨대요. 반신반의하며 공단에 전화를 해봤더니 최 어르신의 상한액은 240만 원, 차액인 1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아이고,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요. 그 돈으로 김장도 하고 아내 내복도 사주고 살 것 같았어요. 이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9세 이분자 어르신도 고지혈증 때문에 매달 병원을 다니셨는데 매달 병원비가 11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걸 1년치로 계산하면 132만 원이죠. 이분의 소득 분위 기준 상한액은 109만 원이었고 결국 23만 원을 환급받으셨어요. 난 큰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내과만 다녔는데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병원비가 한 번에 많이 나가지 않아도 자주 가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천식처럼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받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병원비를 내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 즉 연 120일 이상 입원하신 분들은 별도로 상한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요양병원이라 안 될 거야 하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병원비가 환급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건 안 되는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환급이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입원비, 수술비,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가서 보는 일반 외래 진료비가 해당돼요. 또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값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라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각종 검사비도 포함돼요. 예를 들면 피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일반적인 검사는
대부분 해당돼요. 그런데 반대로 환급이 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I나 초음파 검사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라서 해당이 안 되고요. 상급 병실료, 즉 1인실이나 2인실을 선택해서 쓰신 경우의 병실비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 도수치료나 임플란트 같은 치과나 재활 관련 비급여 치료, 건강기능식품이나 미용 목적의 시술도 대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환급이 어렵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은 환급 가능,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헷갈리실 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1577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니까 꼭 참고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휴,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쳤어. 하지만 그게 제일 아까운 거예요. 혹시 어르신들도 지난 12년간 병원비가 100만 원이 넘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충분히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냈다고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매달 10만 원씩만 나가도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이건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내오신 결과로서 돌려받는 정당한 권리예요.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 제도가 있다는 건 알았고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니 반가운 일인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고 설마 나한테도 해당이 되려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거 신청하려면 서류도 복잡하고 인터넷도 어려워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방법도 친절하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누구나 따라만 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시면 어머,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577에 1000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번호예요. 이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확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올해 혹은 작년에 병원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리고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알려줍니다. 신청까지 한 번에 안내해 주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김옥순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90만 원을 돌려받으셨어요. 고혈압 약을 꾸준히 드시고 무릎 때문에 정형외과도 자주 가셨는데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병원비는 내는 거라 생각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전화를 해보시고 어머나 어르신은 환급 대상이세요. 계좌번호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김 어르신은 딸에게 계좌 등록만 부탁하고 정확히 한 달 뒤 통장에 90만 원이 들어온 걸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환급금 조회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간단한 본인 인증만 거쳐서 내가 환급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주에 사는 74세 강석진 어르신은 대학생 손주와 함께 이 방법으로 조회해 보셨대요. 손주가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강 어르신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확인했더니 220만 원이나 환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신청도 온라인으로 바로 마무리했고 그 돈은
경로당 냉장고를 바꾸는데 보태셨다고 해요. 강 어르신은 요즘 애들 컴퓨터 잘하잖아요. 같이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손주가 나 도와주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방법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번거롭긴 하지만 공단에서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라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 안내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그걸 들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하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청이 끝납니다. 이미 계좌가 등록돼 있는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자동 입금되기도 해요. 신청할 때 꼭 필요한 건 단 2가지입니다. 바로 신분증과 돈 받을 계좌번호예요. 진료 기록은 이미 공단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병원 서류나 영수증을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민등록증 하나 들고 가서 이거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그 날짜로부터 3년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절대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또한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2022년, 2023년, 2024년에 병원에 다니셨던 기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화든 인터넷이든 지사 방문이든 편한 방법으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몸이 불편해서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돼 있어요. 만약 초기 치매처럼 의사 표현이 가능하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요. 가족관계 증명서와 본인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중증 치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 위임만으로는 어렵고 법원에서 정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법적 대리인이 환급을 신청해야 해요. 이 경우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 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연락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확인만 해보셔도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괜히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쯤에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본인 부담 상한제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조용히 어르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전화나 문자로 접근해서 환급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만 알려주시면 바로 입금해 드립니다. 혹은 처리 수수료만 입금해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여도 공단을 사칭한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문자를 보내 링크를 클릭하게 하거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일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기 문자나 전화에 속아서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이 해킹되거나 계좌 정보가 유출되고 심한 경우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하실 건 공단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편이나 정식 안내문 형태로 발송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어요. 혹시라도 이상한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응답하지 마시고 1577-1000번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급금 조회 도우미 앱입니다 라며 스마트폰에 이상한 앱을 설치하게 하고 그걸 통해
휴대폰 속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도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이용하려는 수법이죠.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앱을 깔아야 한다거나 수수료를 먼저 보내야 한다는 말이 들리면 그 즉시 사기라고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정상적인 환급 절차는 아래 세 가지 경로 중 하나입니다. 첫째, 전화로 확인하기. 1577에 1000번으로 직접 전화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알고 싶다고 문의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확인해 줍니다. 둘째, 인터넷으로 조회하기.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하게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사에 직접 방문하기. 공단에서 보내준 안내문을 가지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직원이 본인 계좌 등록과 신청을 도와줍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번호. 복잡한 서류나 진료 기록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공단이 이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더. 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그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요. 만약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2022년, 2023년, 2024년 중 어느 해에라도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돼 있습니다. 초기 치매처럼 의사 표현이 가능하신 분은 본인의 서명과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만으로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중증 치매나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 이런 제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생활의 여유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비를 돌려받고 나서야 이걸 왜 진작에 몰랐을까? 그동안 괜히 혼자서 병원비 걱정만 했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꼭 대단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주변 분들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도 확인해 보니까 환급 받았더라. 공단에 전화하니까 친절하게 다 알려주더라. 이 정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겐 그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알면 든든하고 나누면 따뜻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나도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 마음을 들였다면 그걸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병원비, 건강제도, 노후복지 같은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